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이제 11월도 다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진은 지구의 몸부림, 경련이라고 할까요? 이번 달 11월에도 그동안 지구상에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 지구상에서 일어난 지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일어난 지진의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이것은 미국 지질조사소의 자료입니다.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규모 1 이상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진이 모두 8,000번 이상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250에서 300회 정도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의 지진은 지구 어디서나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지구 표면은 15개 정도의 판, 플레이트로 나누어집니다. 이 붉은 선이 판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지진은 이 판과 판의 경계를 따라 발생합니다. 특히 지진이 많은 곳이 태평양을 둘러싼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시작해서 통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알류샨 열도, 알래스카, 미국 서해안, 멕시코, 그리고 남미의 칠레까지입니다. 통상 인도네시아도 불의 고리에 포함시킵니다. 이 불의 고리에서 지구상 지진의 70에서 8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도 지진이 많습니다. 여기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경계입니다. 따라서 지진이 많죠. 여기는 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을 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라비아판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에 지진이 많습니다. 아프리카판이 유라시아판을 밀어올려서 알프스 산맥이 만들어지고 인도판이 유라시아판을 밀어올려서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졌죠. 이것은 규모 2 이상의 지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규모 2 이상 지진이 3,000번 이상 발생했습니다. 규모 1에 비해 반 이상 지진이 줄어들었습니다. 알래스카 그리고 북미 대륙에서 규모 2 정도의 작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모 3 이상의 지진입니다. 지진의 발생 횟수는 1000회 이상, 규모 2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알래스카, 북미 대륙의 지진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 4 이상의 지진입니다. 지진의 발생 횟수는 700회 이상 발생했습니다. 알래스카, 북미 대륙에서 더더욱 지진이 감소했습니다. 이쪽에서는 규모 4 이하의 작은 지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쪽을 제외한 불의 고리에서 지진이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 5 이상의 지진입니다. 전체 90번 발생했습니다. 전 지구에서 보면 하루에 3번 정도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규모 5 정도만 해도 상당한 지진이죠. 특히 이 라인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많습니다. 뉴질랜드, 통가, 바누아투,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그리고 일본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바누아투 라인이라고 합니다. 바누아투 공화국이 이 부근에 있죠.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면 2주 안에 일본에서 같은 규모의 지진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누아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2016년 4월 3일에 바누아투에서 규모 6.9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11일 뒤인 4월 14일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3의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바누아투의 법칙이란 것을 일부에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바누아투와 일본이 60에서 70% 확률로 지진에 연동한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뭔가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바누아투 라인을 따라 지진이 많습니다. 다음은 규모 6 이상의 지진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8번 일어났습니다. 규모 6 이상의 지진만 해도 지구상에서 3, 4일에 한 번 일어나는 매우 드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일어난 규모 6 이상의 지진입니다. 10월 30일에 그리스에서 규모 7.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11월이 아닌데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31분으로 소팅을 했더니 이 지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보도록 하죠. 그 다음으로 칠레 6.0, 남극 6.0, 통가 6.1, 6.0, 통가에서는 6급 지진이 2번 일어났습니다. 필리핀 6.0, 칠레 6.1, 남극계 해령에서 6.1, 이렇게 11월에는 규모 6급 지진이 7번, 7급 지진이 1번 일어났습니다. 여기 진원의 깊이가 있는데 진원 깊이가 얕을수록 지표면에 전달되는 흔들림, 진동은 더 큽니다. 따라서 진원 깊이가 얕을수록 지표의 도시가 입는 피해는 큽니다. 통가에서 지진이 2번 일어났지만 하나는 진원 깊이가 29km, 그 뒤의 지진은 진원 깊이가 417km입니다. 먼저 발생한 지진에 의한 피해가 나중에 발생한 지진보다 더 컸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규모 7 지진이 유일하게 한 번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10월 30일에 발생했습니다. 규모 7이면 실로 대지진입니다. 발생한 장소는 그리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진원이 터키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앙카라, 이스탄불, 이즈미르와 같은 터키의 대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때는 쓰나미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특히 해안가 도시들은 쓰나미의 피해까지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는 매우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사이가 좋지 않죠. 프랑스와 독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면 관심 자체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리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리스 총리와 터키 대통령이 서로 통화를 하면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상대방의 불행에 대해서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 외 규모 6급 지진이 필리핀, 통가에서 2번, 칠레에서 2번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곳은 1960년에 규모 9.5의 지진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진원이 발디비아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발디비아 대지진이라고도 합니다. 규모 9.5는 근대 지진학의 계기 관측 사상 세계 최대입니다.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시대의 지진 중에서도 최대급입니다. 바로 그 진원 코앞에서 규모 6.0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진원이 바다였기 때문에 육지에 그다지 큰 피해를 주지 않았고 쓰나미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것은 11월 6일 칠레 바로 밑의 남극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는데 이곳은 한국의 세종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진원 바로 옆에 킹조지라는 섬이 있는데 각국의 남극 관측기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세종기지를 비롯해서 아르헨티나, 러시아,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중국, 폴란드 등의 기지가 있습니다. 규모 6.1이니까 상당한 진동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한반도에는 11월에 다행히 이렇다 할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행은 안심할 때 찾아온다고 합니다. 대비는 철저히 해야겠죠. 지구는 좀처럼 잠을 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좀스러운 행위를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진 화산은 지구가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살아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진은 12월에도 계속될 겁니다.